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여자분이 최근에 다이빙 강사가 되셨어요. 근데 신랑하고 이 다이빙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이빙 감압병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다가, 약간의 어떤 그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었다면서, 저한테 들었던 강의 중에 질소 기포가 몸속에 생기면 이것이 뭐 백혈구가 어떻게 되고 혈소판이 어떻게 되고 했던 그런 이야기만 기억이 나지 그 실제 깊은 속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다이빙을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사실 이만큼 깊은 내용까지 꼭 알아야 되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왕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이빙 강사분이시라면 우리 함께 다이빙하는 회원들 제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이후에, 모든 다이빙 이후에 우리 몸에는 질소기포가 일단 생깁니다. 생겨서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폐에서 다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우리 조직 속에 남아있는 기포는 혈액하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포가 생겼을 때 이게 생리적인 반응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병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 기포를 우리 몸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 것인지, 요 정도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빙 이후에 상승을 할 때 숨 참기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공기가 저희들 폐에 있는 폐포를 파열시키죠. 그래서 피하기종, 폐기종, 종격동기종, 그 다음에 동맥공기, 색전까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오픈워터 다이빙을 교육하는 교재에 보면 항상 호흡하고 절대로 숨을 참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이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고압 환경인 수중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그때 이 질소, 높은 부분압이 질소가 체내로 이제 밀려 들어와서 이게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상승을 시작하면 그 기포들이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혈류, 피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오른쪽 심방, 그 다음에 오른쪽 심실로 가서 폐로 가서, 폐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호흡을 할 때마다 계속 질소 버블이 빠져나가서 사실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이 질소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커지고 이 버블이 너무 커지면서 저희들 몸에 감압병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기포가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기포가 우리 몸 속에서 계속 남아있다면 이런 거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희들 혈액 속에는 물, 혈장, 그 피, 국물 안에 적혈구, 이게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죠. 그 다음에 백혈구, 이는 우리 몸 속에서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몸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외계에서 온 이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혈류 속에 만약에 버블이 생기게 되면 백혈구는 마찬가지로 그 버블, 기포를 이물질로 생각하고 그 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혈구는 사실 내 몸속에서 그 백혈구 나름 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공격을 하면서 실제 내 몸속에서 백혈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피곤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쩌다가 코피를 흘리면 그 피가 멎습니다. 언젠가는. 또 수술할 때 저희들이 혈관을 건드리면 거기서 피가 나지만 물론 뭐 수술할 때는 저희들이 겸자 같은 걸로 꼭꼭 잡아서 그 출혈을 막죠. 그러나 아주 그 미세한 출혈이라면 뭐 길면 1분에서 2분 이렇게 되면 그 출혈이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그 혈액이 지혈되는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혈소판입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이 혈소판이죠. 근데 저희들 혈류 속에, 피 속에 버블이 나타나면 이 버블은 질소 버블이건 아니면 공기 버블이건 공기 속에 피가 노출이 되면 혈소판이 거기 달라붙으면서 피를 응고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응고된 기포, 이 기포에 의해서 응고된 혈액의 덩어리가 이게 역시 몸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간을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되는데 이 간에서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작업을 갑자기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우리가 굉장히 내가 별 것 아닌 다이빙을 하고 올라왔던데 몸이 극도로 피곤하다. 이건 저희들이 감압병으로 간주하는데 이 극도로 피곤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이 필요 없는데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에 의한 어떤 이물질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혈소판에 의해서 이 기포 주위에 응고된 혈액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사실은 필요 없는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그런 작업을 우리 몸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이렇게 레드 블러드 셀이요, 백혈구고요. 미안합니다. 적혈구고요. 화이트 블러드 셀이 백혈구겠죠. 근데 이 혈소판은 이렇게 아주 좀 지저분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공기방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꾸 만나서 점점 커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는 상승을 하면서도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포는 자꾸 위로 뜨고 만나서 커지고 이것이 또한 몸속에는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이물질로 공격하고 혈소판 때문에 응고된 것이 이게 간에서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기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병리학적인 짓을 하는가 하면 혈류를 막아서 색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염증성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혈소판은 응고된 혈액이 간에서 제거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혈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런 버블이라도 아주 미세한 혈관을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제거하려니까 간에서는 죽자 사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 없이 기대 이상으로 피곤해지고 몸에서는 살살 열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을 다이빙 쪽에서 다이빙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내가 다이빙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약간 감기 증세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다이빙 블루라고 하고, 그것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게 그 통증을 나타내고 색전이 생기면 또 이 색전은 또 굉장히 복잡한 병리, 쉽게 말해서 중풍 같은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병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소기포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 나오자마자 피곤하면 나오자마자 아주 어딘가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이런 감염병의 증상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자마자 100%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다이빙 그룹 학생을 가이드하는 그런 다이빙 프로페셔널들이 만약에 이 100% 산소를 짐 속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고압 산소 챔버 안에 넣어서 크기를 줄어들이고, 또한 고압 산소니까 이것이 그 질소 버블의 배출도 좋아지게 하고, 질소 버블에 의해서 손상받은 조직의 재생 회복 치료를 돕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그 질소 기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몸속에서 세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질소 버블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영원히 남아서 어딘가 모여 있다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챔버에 가서 질소 빼기 하는 것은 그건 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소 기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의 생리적, 병리적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빙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즐거운 다이빙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